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광상품 품질 평가와 관리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질 그러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품 품질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품질이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좀 애매한 개념인데, 이게 일반 제품에서도 그런데 서비스나 관광상품으로 오면 이게 그 개념이 훨씬 더 애매모호해서 평가나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관광상품, 서비스 상품의 하나로서의 관광상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상품 품질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관광상품이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품질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요소를 가지고 품질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상품을 평가하는 모델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품질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이라면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속성, 종류, 정도 등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좀 확실한 개념은 아니죠. 물리적 내지 또는 화학적 성질에 따른 실질적 성능이나 기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 얼마나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구성,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 고유 기능. 그 다음에 단순한 자연적 속성, 실질적인 유용성,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품질이라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외관 등의 후천적 속성도 우리가 보통 품질에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품질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 품질이라 하면 관광상품이 갖는 본질, 관광상품이 갖는 본질, 좀 애매한 개념일 수가 있고요. 상태, 특성 등을 총칭해서 우리가 관광상품 품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품질이 왜 중요하냐? 가격과 함께 관광상품의 시장성과 경제성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상품의 가격, 경제성 에 이어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관광상품을 선택하는데 품질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관광상품의 상품성, 즉 관광상품 시장에서 상품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품질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의 품질이란 이 상품의 좋고 나쁨의 정도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죠, 사실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이 관광상품에 대한 종합적 개념 또는 관광상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합해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품질은 상품 사용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상, 형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관광상품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품 내의 속성들을 평가해서 그걸 합해서 얘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서비스 상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서비스 상품의 어떤 개념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 상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따라서 서비스 상품에 대한 그런 개념 설명도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학적 개념입니다. 철학적 개념의 핵은 서비스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태도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비스에서 이 서비스 품질이라면 서비스 제공자가 얼마나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술 기능적 개념인데 서비스 품질 또는 관광상품 품질에서 기술적 개념 또는 기능적 개념, 다른 말로 하면 결과 품질, 과정 품질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상품은 서비스 상품으로서 실제 어떤 것이 소비자한테 전달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소비자의 니즈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보통 기술적 품질 또는 결과 품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광 상품을 포함한 서비스 상품은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어떻게 전달하냐, 전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걸 기능적 품질 또는 과정 품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품질 개념을 정리하면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또는 해결 방법,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숙박, 식음료의 원활한 제공, 숙박이나 식음료를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하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기능적 개념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 서비스 상품에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상품 속성적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재화에서 이 서비스가 아닌 재화에서는 상품 속성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류를 하나 산다 그러면 그 의류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디자인이 좋으냐,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런 것들이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속성을 잘 표준화해서 그걸 품질 평가의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 품질의 관리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정적 개념입니다. 서비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게 서비스 품질의 과정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서비스 과정에서도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적 개념입니다. 통합적 개념은 이 관광자와 관광기업, 종사원사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종사원에 의해서 전달되고 있지만 종사원은 서비스 기업의 내부 마케팅에 의해서 그 품질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3자를 모두 통합해서 품질을 평가하는 걸 우리가 보통 통합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 개념인데, 실무적 개념은 내부 마케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건 종업원들인데, 종업원은 내부 마케팅의 대상이죠. 다시 말하면 기업이 종업원을 얼마나 만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종업원이 얼마나 좋은 품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 개념에서는 내부 마케팅, 다시 말하면 이 종업원들에 대한 어떤 대우를 극대화해서 종업원들이 전달하는 서비스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이론 접근 방법이 몇 가지 연구가 되어 있는데,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중심적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 상품의 품질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자 접근, 중심 접근이 가장 중요하지만 품질에 관해서는 다른 이론들도 그동안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타고난 월석 접근인데, 이를테면 서비스는 타고난 어떤 능력이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를 경험해봐야만 그 품질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 중심적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재화인 경우는 상품의 속성들을 모두 합해서 평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품질을 상품 내용이나 속성의 차이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서비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일반 재화에서만 어느 정도 가능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중심적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사용자 중심적 접근이 주관적인 평가가 주요 내용이 된다 그러면 제조 중심적 평가는 공급자 지향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제품에 대한 주문을 회사로부터 받았을 때는 회사가 요구하는 스펙, 다시 말하면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그 회사가 요구하는 스펙과 제품의 속성이 일치하는 걸 우리가 보통 제조 중심적 접근, 다시 말하면 그 일치 정도에 따라서 품질의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가치 중심적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때는 뭐 품질이 좋다 나쁘다 하고 거의 같은 의미고, 다른 의미에서는 비싸냐 싸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싼 제품은 품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죠. 그걸 우리가 보통 가치 중심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와 가격으로 정의되는 품질 이론의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상품, 서비스 상품의 한 종류라고 있죠. 서비스 상품 또는 관광상품을 품질을 평가하는 데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중심적 접근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광상품을 포함한 서비스 상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적 접근 방법을 활용을 하면 품질을 사용자의 욕구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파악한 후에 평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적 평가 방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또는 제품의 입장에서 품질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 공정이나 작업자의 동기부여 같은 제조 중심적 접근 방법에서 품질 평가가 이루어져 왔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사용자 중심적 접근 방법 중심으로 품질 평가의 큰 방향이 바뀌고 있고, 또 서비스 품질의 특성을 봐서는 당연한 그런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상품 품질의 구성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웨덴의 그룬루스라는 학자가 관광상품의 2차원 품질론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보통 이 서비스 상품은 기대된 품질과 성과 품질의 차이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룬루스는 기대 품질과 체험 품질의 차이를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체험 품질에서는 기술적 품질과 기능적 품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상품을 포함한 서비스 상품의 품질은 체험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고, 체험은 상품적 품질, 다시 말하면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상품적 품질이라고 하죠. 또는 기술적 품질이라고. 그다음에 그 상품이 어떤 프로세스, 어떤 절차에서 전달되느냐, 기능적 품질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대 품질과 체험 품질의 차이가 관광상품 품질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 품질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서비스 상품을 취급하는 그 마케터들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기 상품을 홍보, 촉진하고 있죠. 그 외에 친구, 친지들에 의한 구전에 의해서 기대 품질이 형성되고요. 특히 이 무형 상품의 관광 상품 또 서비스 상품에서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의 니즈입니다. 고객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대 품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루누스의 그 2차원 품질을 좀 보완한 사람이 러스트와 올리버라는 학자입니다. 러스트와 올리버라는 학자는 3차원 품질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그루누스의 2차원 품질이 상품 품질과 전달 품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결과 품질과 과정 품질이었죠. 여기에다가 서비스 환경을 추가해서 환경 품질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가 전달되는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이 서비스 품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러스트 올리브의 3차원 품질 모형에는 결과 품질, 과정 품질 외에 서비스 전달 배경과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환경 품질을 추가한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상품 품질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얘기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비스 상품에서는 객관적 품질과 인지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서비스 상품 무형이기 때문에 객관적 품질은 거의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관광상품에서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인지 품질, 다시 말하면 perceived qualit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상품, 관광상품을 포함해서 서비스 상품에서는 과정 품질과 결과 품질뿐만 아니라 과정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 무형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상품에서는 결과적으로 품질을 어떻게 정하느냐면 기대와 성과의 차이로 품질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상품 품질 차원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적 품질, 다시 말하면 결과 품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적 품질이라 하면 고객과 기업의 상호작용 결과로 서비스 교환의 자료적 정보적 내용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는 자료, 정보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생산 과정의 기술적 생산물이 서비스 성과와 일치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달하는 그 서비스의 내용이 성과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능적 품질은 과정 품질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종사원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하고 이 안에는 종사원의 행동, 용모, 예절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서비스의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지만 종업원들의 행동, 용모, 예절 등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정 품질은 기능적 품질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객이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받는가, 서비스 제공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평가하는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정 품질은 기능적 품질이라고도 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는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품질은 기술적 품질의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고객이 기업과의 상호작용에서 무엇을 제공받느냐, 어떤 그 가치 또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받느냐의 의미이고요. 다른 말로는 기술적 품질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이 기본적으로 무형이기 때문에 그 무형의 관광상품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파라스라만, 지드말, 베리 세 사람의 학자가 그 속성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PG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PGB가 서비스 품질의 속성을 10가지로 처음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능력, 접근성, 정중함, 그리고 의사소통, 믿음성, 안정성, 고객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유형성은 서비스를 위한 물리적 시설과 모습, 다시 말하면 서비스 자체가 무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형화하느냐의 여부고요. 신뢰성은 reliability라고 해서 서비스가 얼마나 일관성 있고 확실하게 전달되느냐, 결점이 없이 전달되느냐에 관한 문제고요. 반응성은 서비스가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전달이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능력은 종업원의 지식과 기능의 소유 여부, 접근성은
얼마나 그 종업원한테 접근하기가 쉬우느냐. 그다음에 정중함은 커티시를 번역한 건데 예의, 존중, 사르심, 친절. 다음은 의사소통인데요. 정보 안내와 청취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믿음성은 종업원의 그 신뢰 정도를 얘기하고요. 안정성과 고객 파악은 일반적으로 공감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GB 세 학자가 이 10개 그 서비스 속성이 너무 많고 또 상당 부분 겹치는 게 많아서 이걸 5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5개로 정리한 거는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실성, 공감성이 되겠습니다. 유형성은 영어의 텐지블인데 물리적 시설 장비, 다시 말하면 무역의 상품을 이용한 것들을 얘기하고요. 신뢰성은 reliability, 그래서 서비스가 얼마나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전달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응성은 responsiveness라고 해서 종업원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 서비스에 대응하느냐의 문제고요. 확실성은 종사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얘기합니다. 공감성은 종업원이나 기업이 그 소비자의 문제에 얼마나 공감을 가지고 반응을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그 구성 요인이죠.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능력, 예절, 신용도, 안전성, 접근성, 커뮤니케이션, 고객 파악을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실성, 공감성 이렇게 5가지로 줄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은 여기 그대로 온 걸 아실 수가 있고, 능력, 예절, 신용도, 안정성은 확실성에 전부 포함된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접근 가능성, 커뮤니케이션, 고객 파악은 공감성으로 포함돼서 5개 변수로 정리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서비스 품질 또는 관광상품 품질에서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지하느냐, 어떻게 퍼시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지 서비스 품질을 향상을 위한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문성과 기술입니다. 결과 품질이 하나인데 고객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얘기하고요. 또 태도와 행동, 과정 품질이죠. 친절하고 자발적으로 고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고객 적점 직원들의 노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과 융통성, 이제 과정 품질이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이 소비자가 볼 때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또 상황을 얼마나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이죠. 역시 과정 품질인데 이 종업원들이 얼마나 자기 업무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고요. 특히 서비스, 관광상품을 포함해서 서비스의 경우는 실패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회복에 관한 노력, 역시 과정 품질인데 서비스가 실패가 됐을 경우에 얼마나 빨리 회복시켜 주느냐, 그런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에 관한 문제인데 기업 또는 종업원의 평판과 믿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 품질을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갭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갭 모델의 2가지 축은 하나는 소비자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요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종업원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갭은 뭐 영어의 그 갭의 의미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차이들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갭을 5가지로 분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갭 1은 고객 기대와 경영자 인식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경험자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못했느냐. 갭 2는 경영자의 인식과 서비스 기준과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자가 고객의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영자가 그것을 기준이나 매뉴얼화하는 과정에서 갭이 생기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뜻이고요. 갭 3는 서비스 기준과 서비스 성과 간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 전달 매뉴얼 기준을 잘 만들어 놓았더라도 종업원들이 그걸 매뉴얼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갭 4는 서비스 성과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격차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상품을 홍보 선전할 때 과대 선전하는 경향이 있죠. 제품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실제 보고만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서비스 상품에서는 보이지 않고 직접 경험에 의해서만 그 품질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과대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서비스나 관광상품 전달에서는 과대 커뮤니케이션보다 과소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갭 5는 고객 기대와 서비스 성과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이 기대하는 것과 서비스가 실제 전달된 거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실제 서비스 성과의 차이는 갭 1, 2, 3의 합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주 알기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갭 결정 요인의 관계도에 보면 관광자, 관광기업이 두 축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하면 관광자가 어떤 기대를 하느냐, 그 다음에 관광기업의 내용은 종사원이 되겠죠. 종사원이 서비스를 실제로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차이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의 서비스 기대는 구전이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광기업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홍보하느냐의 문제고, 그 다음에 관광자 개인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관광자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서비스 기대치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기업은 이 관광자의 서비스 기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100% 전달해야 만족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일단 이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기대의 차이가 품질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자가 이 관광자의 서비스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갭 1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더라도 기준이나 매뉴얼 작성 때 갭이 생긴다고 했죠. 그게 갭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 서비스 전달에서 기준이나 매뉴얼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그걸 우리가 갭 3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갭 4는 이 관광자들에 대한 과대 커뮤니케이션 유혹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를 지나치게 과대 홍보해서 오히려 관광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갭 분석에 관해서는 뭐 아까 개요를 전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갭 1은 경영자가 소비자의 기대치를 어떻게 인식했느냐의 문제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경영자가 소비자 기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관광시장이나 관광객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서비스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갭 2는 경영자 인식이 매뉴얼 또는 기준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자가 관광시장의 욕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영자의 적극적인 대처,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서비스 노력 이런 것들이 갭을 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갭 3는 실제 기준과 표준치가 잘 돼 있더라도 실제 종사원들이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원인이 뭐 종사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 또 종사원들에 대한 노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이 경우는 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종사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노력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갭 4는
관광 상품에 대해서 기업이 과대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관광 상품을 일반적으로 과대 홍보하려는 그런 유혹이 원인이고요. 가능하면 과대 커뮤니케이션보다 과속 커뮤니케이션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정확한 신뢰, 정확성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갭5는 실제 그 소비자 기대치와 서비스 전달 간의 간극을 얘기합니다. 갭 1, 2, 3의 합이고 실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서비스 전달이 갭5를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상품 품질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상품이 무형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을 좀 이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관광상품은 인적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리 또는 관광자가 종사원한테 반드시 가야 서비스가 전달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특히 이 직원에 의해서 관광 서비스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직원을 어떻게 만족시킬 거냐. 다시 말하면 만족한 직원에 의해서 만족한 서비스가 나온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죠. 무형상품에 대한 과대 커뮤니케이션 유혹. 그다음에 고객을 개개인으로 봐야 되는데 고객을 수치로 몇 명 이렇게 보는 데 따른 문제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단기적인 어떤 시각을 갖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은 이 관광상품 품질 결정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고객 기대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되고 특히 무형인 경우는 유형화하는 그런 요소 그다음에 관광상품 같은 경우에 옵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그 내용을 고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관광기업 내에서 어떤 품질 문화 그리고 자동화가 가능하면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 이미지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품질 관리 절차는 뭐 표준을 설정해서 실행 결과와 표준을 비교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수정을 해서 개선을 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품질을 위한 노력은 뭐 일반적으로 관광상품은 종업원과 고객과의 관계이지만 최고 경영자와 종사원 관광자가 모두 같이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관광상품의 품질은 이 관광자와 관광종사원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 서비스 전달 시스템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이 관광상품 품질에 관해서 정부 주도의 어떤 품질 관리를 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개별 기업의 문제를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광상품 품질 관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USTOA라고 해서 미국의 여행도매업자 협의회인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자율적으로 징계하거나 아니면 윤리 코드를 만들어서 적절치 않은 기업은 퇴출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상품 품질 관리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상품 품질에 관한 그 자율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자율적인 평가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소비자 단체에서 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관광상품 품질 관리 또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